근데 이렇게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공장 경매 투자, 토지 경매 투자 이런 거 하실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왜냐면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수용, 보상 투자를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부터 해가지고 여기 앞에 보시는 공장들, 그리고 여기 앞에 우리 경매 목적물, 여기 보고 계시는 전반적인 이 지역 자체가 파주 희망 프로젝트 4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지에 포함이 된 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공장 경매 나와가지고 조금 보러 왔는데 사람들 좀 많이 오나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 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 백성리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을 임장을 해보러 왔습니다. 입지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월롱 IC에서 5분이면 들어오고, 주변에 월롱역에서도 5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고,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도내 IC가 좀 있으면 개통을 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 이런 거는 상당히 좋죠. 지금 와가지고 이제 현장을 막 둘러보고 있는데, 현재는 쓰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왔는데 문들이 싹 다 그냥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기는 한데, 좀 약간 버려진 공장의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지금 안 쓰고 있어서 사실 버려진 느낌이 드는 거지, 2년밖에 안 된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의 어떤 건물의 컨디션,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상태가 상당히 경매 물건 치고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장 경매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투자를 좀 접근을 할 때 생각을 좀 잘 해야 될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물건이에요. 경매 물건 한번 살펴보면, 여기 앞에가 지금 출입구예요. 여기 마당으로 들어오는 출입구 자체도 6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하는 데는 사실 정말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가 첫 번째 공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총 4개의 건물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토지 모양이 상당히 반듯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직사각형 토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건물 배치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출입구 들어와서 넓은 마당을 자유롭게 쓰면서 건물들은 다 끝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마당의 어떤 활용성이라던가 건물의 배치라던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총 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평수가 똑같아요. 60평짜리 소형 공장. 근데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여기 공장들이 다 공부상의 공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60평짜리 보이시는 거, 이런 건물들 보면은 공장인데 실제로는 공부상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은 특이하게 60평짜리 4개가 쭈루룩 들어가 있는데 다들 공장으로 설립을 받았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땅, 이게 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종 근생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 내에서 150평을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150평이 초과를 하게 되면은 공장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해서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나 시간이나 저 같은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필지를 잘게 쪼개가지고 150평 미만의 2종 근생 제조장으로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한 필지 안에 몇 동을 넣고 싶다 이러면 1종 소매 하나 넣고 2종 근생 제조장 하나 넣고 사무실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용도를 좀 쪼개 가지고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은 다 공장으로 지금 받아뒀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는 업종의 어떤 폭이나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제한이 2종 제조장이나 1종 소매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래서 사용상에 있어서 목적을 좀 더 넓게 포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 공장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공장 안에서 이렇게 밖에를 딱 봐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뭐 편안합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이렇게 실내 내부 판넬로 해가지고 사무실 공간이랑 탕비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도를 좀 나눠 가지고 사용을 했던 그런 흔적이 있죠. 여기는 지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막혀 있습니다. 옆에 사무 공간도 마찬가지죠. 특이하게 이제 이 공장들은 다들 이렇게 까치발, 브라켓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호이스트 사용을 위한 주행빔 설치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호이스트도 쓰기가 어렵다. 자, 여기 한켠에 이제 화장실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 있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건물들이 쭈루룩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행거도어를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 건물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의 실제로는 이격거리가 2m 정도는 떨어져 있지만 여기도 행거도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문을 제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지붕만 막아둔 상태인데 가설 천방이다 렉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 옆에 보이시는 벽 공간 여기도 이제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거의 60평짜리 두 동을 하나의 건물처럼 쓸 수 있게끔 행거도어가 서로 마주보고 나 있는 게 상당히 활용이 있어서 장점이죠. 자, 두 번째 건물로 이제 또 들어와 봤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3번 더 눌러가지고 60평짜리 4동이 쭈루룩 생겨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붙어 있죠. 내부에는 이렇게 일부 세탁물 같은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주변 분들이 그러시는데 그 과거에 세탁 공장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런 세탁물 폐기물들이 조금 많이 방치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건물도 지금 60평인데 여기 안쪽에 두 동은 앞서 봤던 두 개 동이랑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작은 마당 느낌,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가설 천막을 시공을 해가지고 비를 안 맞게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봤던 옆에 여기 하나, 둘, 두 개 건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둘, 두 개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를 이렇게 지붕을 씌워주니까 이 공간이 적재나 이동이나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한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건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근데 여기는 쓰레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출입구 쪽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 들어가 있고, 자,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이제 옆 건물이랑 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판넬이 뚫려져 있죠. 마지막 또 옆에 있는 건물이랑 이렇게 하나의 공간처럼 좀 쓸 수 있게끔 여기를 뚫어 놨습니다. 뚫어 놓고 가설 천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붕이랑 여기 벽면 다 막아 놨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비나 바람, 눈 막 이런 거를 이제 막아 주니까 마치 하나의 건물인데 용도에 맞게끔 구획이 된 것처럼 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건물 배치의 장점이죠. 그리고 여기 뒤편에도 마찬가지로 가설 천막 시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관이나 적재 이런 공간으로 썼었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저기 출입구 쪽에 화장실이 또 하나 달려 있죠. 여기 네 동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특징이 건물마다 지금 화장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장점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총 건물이 4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한 업체가 뭐 다 쓸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4개 업체가 따로따로 60평씩 임대를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4명의 임차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건물 하나에 밖에 없다, 아니면 2군데는 있고 2군데는 없다, 이러면은 화장실 쓰는 것도 서로 불편해요. 그리고 이 공장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화장실이 건물마다 없으면은 임대에 빠지는 속도가 훨씬 느릴 겁니다. 왜냐면 임차인들이 와서 봤을 때 사용상의 불편이 있을 거니까. 근데 화장실이 4개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각자 임대 놓기도. 아니면 앞에 보이는 2개 동 요거 한 업체가 쓰고 여기 뒤에 있는 2개 동 또 한 업체가 쓰고 이런 식으로 총 2개 업체가 2동씩 나란히 쓰면은 뭐 마당 구획 대략적으로 좀 구분해 가지고 사용하고 이러면 또 나름대로 나쁘진 않겠죠. 근데 우리 물건 특이하게 마당 한켠에 이렇게 LPG 저장 시설이 좀 박혀 있습니다. 해서 업종마다 이게 필요한 업종이 있고 필요 없는 업종이 있는데, 필요 없는 업종은 사실 이게 마당 공간만 차지하고 하등 쓸모가 없어요. 근데 요게 또 이제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장이 시설이 이미 갖춰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장점이기는 하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낙찰 받으신 분이 필요 없다 이러면은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위험물 저장하는 거다 보니까 별도로 적법하게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막 부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 가스를 대주는 또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업체 소유의 시설물인 경우도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본 시설물
폐설물은 경기에너지 소유의 자산이니까 임의로 철거나 이동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팻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 공장 경매 이렇게 하다 보면 기계기구 설비의 소유자, 그러니까 리스사가 별도로 있는 거죠. 리스를 터트려 가지고 장비를 쓰다가 경매에 나오면은 그런 기계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 회사의 소유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목적물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를 염두를 해야 됩니다. 여기 출입구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논바닥이 펼쳐져 있고 민가 조금 들어가 있고, 또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들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앞에 보면은 저 빨간 크레인 크게 하나 들어가 있고, 저기 공장 건물들 지금 짓고 있는 거, 저기가 이제 그 파주 센트럴 밸리라고 해가지고 산업 단지죠. 그래서 저기 1단계는 이미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공장들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쪽 편으로 해가지고 파주 희망 프로젝트 2단계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작년에 주민 설명회 한번 하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용 보상가나 뭐 이런 절차,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 명확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원주민 분들도 다들 말씀이 조금씩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 앞으로 해서 파주 희망 프로젝트 2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는 있다. 근데 이게 뭐 삽을 푸고 이런 진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보상이나 수용 절차 이런 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가 수용이 다 끝나고 첫 삽을 떠가지고 이제 또 산업단지가 언제 생기냐, 이거는 아직 앞으로도 좀 시간을 많이 좀 갖고 봐야 돼요, 사실. 그리고 파주 희망 프로젝트 자체가 5단계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부터 해가지고 여기 앞에 보시는 공장들, 그리고 여기 앞에 우리 경매 목적물, 그리고 저쪽 길로 해가지고 여기 보고 계시는 전반적인 이 지역 자체가 파주 희망 프로젝트 4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지에 포함이 된 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파주 희망 프로젝트가 4단계, 5단계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이럴 때는 사실 우리 경매의 목적물인 이 공장 자체도 수용을 당하는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토지 692평 정도에 60평짜리 건물이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건물의 총 면적은 240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 필지 딱 기준했을 때 건폐율 같은 경우에도 30% 중반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건폐율도 그렇게 적은 공장이 아니죠. 이 정도면은 많이 채운 거예요, 계획관리에서. 최초 감정가가 18억 3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은 264만 원 꼴이었는데 한 차례 유찰이 됐기 때문에 12억 8천만 원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유찰된 2회차 가격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평당 185만 원 꼴입니다. 근데 우리 건물 사용 승인일이 언제였어요? 2022년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이제 만 2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러면 연식으로 봤을 때도 우리 공장 경매 물건은 준신축 공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요 파주시, 파주읍, 백성리 이 동네에서 신축이나 준신축 계획관리의 공장이 시세가 얼마냐, 분양가가 얼마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금액이 저렴한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불나방처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주변 입지에 대한 분석이나 주변의 개발 호재라던가, 아니면은 지금같이 파주 희망 프로젝트 이런 개발 사업에 의해서 수용이 될 예정지라던가 이런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번 회차가 경쟁력이 있다, 들어가도 수익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잘 따져보고 우리가 물건 검토를 정말 잘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기 공장 경매 나와가지고 조금 보러 왔는데 사람들 좀 많이 오나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주변에 부동산 물어보니까 여기가 주인이 몇 편 바뀌었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수용된다고 파주. 그러면요. 예, 여기가 이북만 좀 저기 하면 예, 여기가 원래 평당 5천 원, 50만 원이었는데요. 예. 그러면 깜짝아서 100만 원을 튀었어요. 아, 이 밭이 그렇게 금방 올라. 엄청 비싸졌네. 근데 여기 2단계도 보니까 수용 뭐 하려면 아직은 막 멀었다고들도 하시고 막. 안 한다고 했다가 예. 저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파주. 1단지는 산업단지 이제 생겼고, 2단지는 아직 수용은 아직 안 끝난 거죠, 근데. 너무 잘생겼네, 총각. 아, 난 잘생긴 사람 보고 우리 아들 같다. 아들이 너무 잘생겨. 정말 잘생겼어요. 아드님이 몇 살이나 되셨어요, 이제? 아직은 다들 젊으시네. 아유, 아니요. 걔네들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번 좀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주 희망 프로젝트가 지금 2단계 이제 막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경매 목적물이 들어와 있는 4단계 이게 솔직히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해서 여기 원주민분들 제가 지금 몇 분 만나서 얘기 나눠봤는데 2단계 수용이나 이런 진행도 지금 뭐 한참 남았다, 몇 년이 남았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경매 목적물이 들어가 있는 여기가 4단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어느 세월에 수용돼 가지고 진행이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 사이에 뭐 경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3기 신도시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지정은 이미 뭐 수년 전에 다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보상이나 이런 개발 절차 그리고 실제로 이제 3기 신도시까지 입주하는 그 기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앞으로도 몇 년이 그냥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경매의 목적물도 궁극적으로는 파주 희망 프로젝트의 4단계 사업 부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수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럴 운명이구나, 이거를 좀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공장 경매 투자, 토지 경매 투자 이런 거 하실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왜냐면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수용, 보상 투자를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용, 보상 가격 이게 얼마나 될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 입찰 가격도 산정을 잘 해야 그 보상 차익이 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잘못 계산해 가지고 너무 비싸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보상 가격 자체는 내가 예측을 잘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보상되는 시점이 뭐 2년, 3년 뒤 이런 게 아니라 한 5년, 한 7년, 8년, 10년 막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뭐 한 8년 만에, 10년 만에, 13년 만에 이렇게 보상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13년 전에 보상 가격 예측은 잘했는데 보상 시점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내가 대출을 썼으면은 감당했을 이자 금액들 그리고 내가 그 지난 세월 동안 보유해 오면서 겪었던 마음고생 그 다음에 돈 묶여 있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잘 해보면은 실이익이 또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상 예정지로 들어가 있는 토지 경매 물건 그리고 공장 경매 물건 이런 것들 투자할 때는 보상 금액을 내가 투자자로서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상 시점이 언제냐, 실제로 나한테 보상금이 들어와서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또 잘 가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